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포티넷 코리아에서 채널 기술을 맡고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 주제가 HP 아루바라는 보안 솔루션, 이 무선 관련된 솔루션인데, 뜬금없이 포티넷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다소 의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취지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의 어떤 얼라이언스 개념으로 HP 아루바와 저희 포티넷과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동반 성장의 어떤 취지 하에서 이런 또 코리아 HP 이 아루바에서 세미나를 해서 저희 이제 무선 솔루션 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유선 쪽 네트워크에 관련된 방화벽,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런 좀 세션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포티넷 혹시 다소 생소하게 또 들리는 벤더로 또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앞에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 아마 다른 벤더에서도 그 세미나 자리를 통해서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 포티넷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주니퍼라든지 체크포인트, 팔로알토 이런 어떤 네트워크 방화벽 벤더와 같이 레가시 방화벽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쭉 저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방화벽의 포티넷이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방화벽의 어떤 컨셉, 그리고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할지 좀 더 넓게는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에 맞게 무선 인프라 환경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접목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좀 더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보안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크게 저희가 이제 왜 방화벽이 중요한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방화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작년도 그다음에 올해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발생했던 보안 침해 사례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발생될 보안 어떤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방화벽 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 NGFW라고 얘기하는 차세대 방화벽을 포티넷은 어떠한 또 컨셉으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좀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는 HP 아루바를 사용하시는 고객 사에서도 많이 오셨을 거고, 또는 HP 아루바와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제 리셀러 하시는 이제 협력 업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협력 업체 분들도 저희 포티넷 이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어떤 좀 비즈니스를 할 때 테리토리별로 어떻게 좀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한 간략한 테리토리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4번, 5번, 6번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포티넷 자랑입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흔히 세션 시작 전에 얘기하는 세션으로서 꾸준히 변화하는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해서 IT 인프라의 여러 가지 어떤 패러다임, 트렌드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는 장표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SDN-NFV, 그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또 HP 아루바도 오픈플로우 기반의 어떤 또 가상화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2016년 1월 달에 아마존 코리아가 이제 서울 리전이 오픈돼서 아마 채 한 달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아마존 코리아에서 대대적으로 또 세미나를 해서 저희도 이제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행사를 했었었는데, 어찌됐든 고객의 기업 환경에서 이런 SDN-NFV, 그 다음에 가상화 쪽으로 많이 좀 이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화 부분이 왜 이렇게 또
대두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뭐 펜티엄 시리즈, 펜티엄 2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메모리도 뭐 예를 들어서 16기가, 32기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하드디스크의 어떤 대용량 부분 이렇게 하드웨어 그때마다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드웨어 스펙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전되고 쭉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하드웨어가 이제 더 크게 발전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드는데요. 일단 이런 여담을 좀 말씀드렸던 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오늘의 주제인 모바일 쪽, 그다음 모바일을 더 넘어서 IoT 장비까지도 이제는 일단 저희 이제 보안 벤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보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캠페인성의 어떤 그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밴드위스 우리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드디어 이제 100G 시대 우리 뭐죠? 이제 나이도 마찬가지로 100세 시대처럼 이제 인프라의 어떤 밴드위스도 100G 시대가 드디어 코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선의 속도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선에 대한 속도도 100G의 어떤 인프라가 제공이 될 거다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광범위한 밴드위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빅데이터, 수많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들, 그다음에 이런 LTE 환경에 또 5G LTE 환경,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꾸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주제가 이제 약간 보안이라는 포커스로 얘기를 한다면, 자, 공격 어택 서페이스라고 불리워지는데, 자, 과거에 그러면 공격의 어떤 그 경계 형태는 말 그대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경계로 하는 그 경계 시점에서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들이 좀 많이 일어났죠. 그 어떤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공격이라든지 제로데이 머레어, 피싱, 기타 등등의 어떤 공격들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의 경계점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그런 경계들이 지금처럼 이런 그 모바일 장비들, IoT 장비들, 내부 엔드포인트 장비들, 여러 가지 어떤 내부 디바이스들도 많고, 또 이런 네트워크 디자인의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 위협이 이제 그 경계뿐만 아니라 내부 어느 곳에서나 네트워크 단위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어떤 엔드포인트 단위 됐든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격의 침투 경로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표시한 인터널이라는 빨간색과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약간 그레이색의 표시 기준이, 익스터널 즉 내외부의 경계 어택 서페이스가 지금은 인터널 환경으로 많이 확산됐다. 즉 내부로부터의 어떤 공격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HP의 홍세진 부장님께서도 쭉 그 유저 비헤이비어 어널리시스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부로부터의 떴던 정보 유출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보안 사고들도 내부 시스템 또는 내부 사용자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확산되는 그런 어떤 보안의 어떤 이슈들이 좀 트렌드화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을 넘어가기 전에 이 발표 자료를 저희 이제 그 포티넷의 저희 채널 SE 팀과 같이 이제 협조서를 만들었었는데, 그 저희 이제 엔지니어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제 도식화 이제 어떤 그 그림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하나, 둘, 셋, 넷, 다요. 정육면체로 이제 그림을 그려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그 분위기 좀 전환해서, 자, 그림을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마른 목골도 아닌 정육면체로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료는 이제 본사 저희 팀의 글로벌 팀에서 만든 자료이긴 한데요. 자, 정육면체, 혹시 다른 보안 벤더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식 표현들을 할 때 정육면체를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존재하는 가장 안정화된 어떤 도식
그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에 어떤 표시를 띄우고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인터널, 익스터널 보안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정육면체의 보안이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보안을 하겠다라는 어떤 취지하에서 이런 그 형태의 어떤 정육면체 그림을 좀 그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삼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DG 자료인데요. 2016년도 가장 중요한 IT 보안 투자 우선순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보안 벤더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NGFW라는 차세대 방화벽, 그다음에 지능형 위협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ATP 솔루션, 거기에 플러스 ISFW라고 하는 인터널 세그먼트 파이어월이라는 컨셉을 저희 포티넷이 좀 더 마케팅 형태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SFW, 즉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내부 네트워크에서의 이루어지는 어떤 보안 이슈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필요할까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이제 방화벽 개념, 즉 기존 방화벽인 IP 제어, 사용자 제어가 아닌 지금 차세대 방화벽에서 넘어가는 사용자 제어, 어플리케이션 제어,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보안 컨텐츠 제어 부분들을 ISFW라는 별도의 어떤 플랫폼으로 내부 경계 방화벽으로 이제 내부 보안을 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올해 당신의 조직에서 가장 큰 보안 전략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인터넷 경계 방화벽인 기존에 있던 레가시 방화벽을 차세대 방화벽으로 이전하는 어떤 솔루션들, 그다음에 APT 솔루션, 추가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부 경계 방화벽도 가장 보안 어떤 그 전략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난 12개월간 발생했던 외부 및 내부로부터의 어떤 보안 이슈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글씨가 보이시겠죠? 가장 큰 보안 침해 위협들은 뭐니 해도 우리 잃어버린 기억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랩탑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저도 좀 당황스럽게 올해 이제 스키장에 가서 핸드폰을 하나 좀 잃어버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실된 어떤 이 IT 자산들에 대한 어떤 IT 자산들에 대한 어떤 분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보안 위협이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다음에 내부자가 파트너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개발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어떤 제3자, 내부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내부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때 발생되는 보안 이슈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안 위협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개발 업체들은 용역 업체들,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안 침해에 가장 또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 결과를 좀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포티넷 코리아랑 IDG 코리아와 함께 올해 1분기 때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APT 솔루션에 대한 도입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77%인 방화벽. 여기서 이 방화벽은 레가시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안티바이러스는 엔드포인트 PC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엔드포인트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스팸 메일, 이메일 서버 앞단의 스팸 방지 솔루션. 이게 이제 1, 2, 3 IPS 장비까지 1, 2, 3, 4 탑 4를 가장 많이 보안 솔루션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의외로 차세대 방화벽,
뭐 여기는 이제 DLP, APT 대응 솔루션 부분들은 의외로 많이 좀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떤 설문조사가 의외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뭐 그 좀 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레가시 방화벽은 차세대 방화벽 쪽으로, 또 안티바이러스라든지 스팸 메일 쪽은 따로따로 솔루션이 아니라 어차피 안티바이러스 쪽도 스팸 메일 쪽도 들어오는 방어하는 부분들이 언론 악성 코드들을 방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안티바이러스 스팸 메일 따로따로 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화가 돼서 APT 대응 솔루션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의 어떤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기밀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탐지하기 위해서 DLP 솔루션까지 추가가 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한번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보안 이슈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실제 그러면 뭐 보안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터지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 몇 가지를 가지고 보안 사고들의 예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3분의 1 정도는 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기타 등등의 어떤 정보들을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자,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이 지난 2012년 때 어떤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고가 터졌었는데 2016년 5월 달에 추가적으로 1억 개의 사용자 계정이 또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2012년도에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뭐 조치를 취했겠죠. 뭐 데이터베이스 리셋하고 뭐 백업했던 거 다 리셋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지금 약 3년, 4년 이후에 터졌다는 것은 그 당시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100% 어떻게 사고가 됐고 어떤 피해를 받았고 몰랐던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백도어가 또 외부에서의 어떤 그 해커가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백도어라든지 이런 어떤 홀을 계속 잔류가 돼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간략한 사고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피스라는 해커 조직이 쭉 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히트가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사이버 머니들이죠. 근데 의외로 뭐 한 3억 6천만 명의 적인데 약 한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380만 원. 의외로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예상으로는. 또 여기도 또 다른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6,500만 계정인데 고작 한 18만 원. 이걸로 받고 했는지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일단은 어찌 됐든 이런 주요 마이페이스, 텀블러, 링크드인에 대한 어떤 수억 명의 정보 유출이 발생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고 또 추후에 공격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보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링크드인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들인데 이제 내 계정이 탈취가 됐느냐 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서 자기 본인의 링크드인 접속 계정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탈취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게 되고요. 실제 오른쪽 메시지는 실제 그 해커에 의해서 이제 그 해커가 수집된 이런 어떤 계정 정보를 가지고 메시지를 뿌립니다. 야, 살라 해서 이런 링크들을 클릭하게끔 해서 어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든지 또 다른 악성 사이트의 리다렉션에서 제2차 감염을 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메신저 공격의 하나의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끊임없이 발생되어 있던 뭐 보안 사고들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버블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소니사의 뭐 직원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컨텐츠 유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 그 버티컬별로, 테리토리별로 많은 기업체들의 또 고객 정보, 뭐 최근에는 뭐 헬스케어 정보들 이런 것까지 많이 좀 유출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쭉 보시게 되면 모바일 쪽도 있고요. 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그 납세 정보도 있고,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벤처 기업들에 대한 뭐 개인 정보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고객사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피해 사례들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본 자료는 이제 일본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혹시 이 사진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한 재작년쯤 됐죠. 이제 국내 금융권, 카드사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제 그 각 기업의 대표 임원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사죄를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좀 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팬에 있는 어떤 펜션 서비스라는 약간 기업이더라고요. 펜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여러 이제 펜션 서비스를 하는 이제 가입자들의 정보들, 뭐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소라든지 이메일 계정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운영하는 이런 어떤 그 펜션 오피스 뭐 서버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부 직원이죠.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감염된 PC를 가지고 해당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약 1.2 밀리언이라는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된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에서 5월 18일 동안 뭐 많이 이제 그 외부로 이제 노출된 어떤 그런 사례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지금 이제 핫한 이슈죠. 지금 핫한 이슈가 지금 보시게 되면 스위프트 코드.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가 뭘까라고 했었는데, 국제거래은행 간 이제 계좌 이체 시에 각각 은행별 인식하는 은행 코드를 이제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위프트 코드를 악용해서 만든 악성 코드로 다음과 같은 보안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뭐 국내 공중파 뉴스라든지 뭐 지금도 뭐 인터넷 검색을 쳐보시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기사 내용이 아직도 발생이 되고, 지금도 이제 그 매체에서 이제 계속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방글라데시 은행을 통해서 뭐 계좌 조작을 통해서 어떤 사기극이죠.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체를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공격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스위프트 서버를 공격하기 위한 머레어 침투가 원격 접속 프로그램도 이용했고, 스파이웨어, 뭐 CNC 통신, 송금 이체, 재입력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로데이 공격, 그다음에 시스템 칩 투후, 로그 삭제, 이런 가장 그 노멀한 어떤 형태의 해킹 사례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스위프트 코드가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라고 봤을 때 지금 아마 날짜가 5월 18일자로 해서 국내 은행에서도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그 8개죠. 8개 은행에서 이런 그 방글라데시 그 은행을 공격했던 스위프트 코드가 탐지가 돼서 쭉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도 뭐 좀 그런 사고 방식을 그런 어떤 사고를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는데, 제가 이제 쭉 뭐 포티넷 코리아 외에도 이제 전 회사가 약간 글로벌 기업에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보안에 대한 포인트 부분들을 국내 이제 기업 부분들은 이런 국내 솔루션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용 뭐 악성 코드, 국내용 스팸, 뭐 국내용 어떤 보안 이슈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국내용 악성 코드들이 많이 뭐 그 유행하기 때문에, 아니면 국내용 스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용 보안 장비들을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을 하는 어떤 기준 포인트가 그걸로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뭐 아예 전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자, 지금과 같은 사례처럼 이제는 뭐 아마도 이제 몇 가지의 대표적인 공격 유형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악성 코드 형태가 단순히 국내용 악성 코드, 이제 국외용 악성 코드 이제 그런 차원은 좀 떠났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뭐 북한발 공격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악성 코드 제작의 형태들이 글로벌리하게 뭐 동남아시아에서 발생됐다가 유럽에서도 발생됐다가 미국에서 발생됐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됐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뭐 지역적 그 리전별에 제한된 어떤 보안 어떤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어떤 지금들은 제가 얼핏 이거 봤을 때는 이제 은행 카드 영수증처럼 보였을 텐데 그건 아니고 아까 스위프트 코드의 악성 모듈들을 과거 2014년 우리 2013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했던 공격들, 그다음에 소니 공격들, 뭐 작년에 이제 베트남 공격들, 올해 이제 방글라데시 공격들이 유사합니다. 예, 유사한 어떤 악성 코드 패턴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올해 또 보안 업체 네 곳에서 북한발 해킹들이 많이 좀 공격이 돼서 약간의 좀 피해를 본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내용 악성 코드, 국외용 악성 코드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악성 코드들이 여러 가지 어떤 특정 또 패턴을 타고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정보, 보안 위협 정보들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사고들을 좀 예방을 좀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또 뭐 이런 ICS라고 하는 산업 통제 감시 시스템, 그다음 스카다라고 불리우는 이런 어떤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뭐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수원이죠. 한수원을 뭐 공격을 했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버의 정보들만 유출된 사례였고 안타깝게도 이제 2015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첫 번째 정전 사태로 기록이 된 어떤 보안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7개 발전소에서 이제 정전 상태가 좀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 통제 시스템의 어떤 그 공격들이 발생해서 실질적인 그 나라의 어떤 그 코어 망을 좀 해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뭐 총 295개 공격이 있었고 약 뭐 제조 기반 시설에 97건, 에너지 시설 기반에 46건 이렇게 공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공격들을 발생을 제가 발표를 예시로 든 이유는 저희도 이제 제품을 좀 홍보차 저 여기 보시게 되면 포틴 러그드라는 표현으로 이제 간단하게 뭐 어떤 그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이런 어떤 산업 시스템에 특별하게 데디케이트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CCTV, 폐쇄형 뭐 이런 그 보안 카메라라고 한다고 했을 때 산업용 시스템에도 기존 어떤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동작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러그드라는 별도의 포티게이트라는 별도의 이제 방화벽 장비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도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네트워크 보안 외에도 뭐 지금 보시는 설리번스 카메라고 하는 지금 이제 CCTV의 어떤 보안 사고들, 그리고 또 IoT 이제 조만간 이제 또 IoT 디바이스들이 이제 많이 표출될 텐데요. 그런 IoT 관련된 보안 이슈들을 실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안 사고들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영상을 한 3편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한 1분 정도 짜리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뭐 다음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운드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제가 옵션을 좀 조절해야 되나요?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가정용 CCTV에서 제조사가 몰래 숨겨놓은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정보 유출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이 직장인은 하루 두세 번 CCTV로 집안을 살핍니다. 집에 두고 온 고양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되는데 궁금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놓이죠. CCTV는 360도 어디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탐색 기능은 향상되고 있지만 보안은 취약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가정용 CCTV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 있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이른바 백도어가 발견됐습니다. 제조사가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멀리서 CCTV에 접속해 영상 기록을 빼내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집안에 침입하려 마음먹을 경우 전원을 끄고 범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고라든가 유괴사고, 이런 생활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게 의심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문제의 제품은 200대가 수입됐고 이 가운데 30여 대가 팔렸습니다. 주요 공공장소에 있는 CCTV들에 대해서 백도어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해킹 예방 시스템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모두 450만 대. 보안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환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CCTV에 대한 보안 사고를 좀 얘기를 한 상태고요. 다음 하나는 또 관련된 어떤 보안 CCTV 관련된 사례입니다. 웹 해킹 사례. 이것도 한번 같이 1분 정도짜리인데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식당, 사무실 등 수백 곳에 설치된 CCTV의 보안이 뚫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일거수일투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화면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모습과 집에서 잠자는 사람의 움직임까지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쇼핑몰 지하상가에 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CC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뚫린 CCTV는 전국적으로 300여 곳. 누군가가 개별 CCTV에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망에 침투해 영상을 빼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일부 CCTV의 경우 먹통을 만들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등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의 CCTV를 무력화해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지만 해외 사이트라서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CCTV 안에 설정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설정 안에 가서 그 동영상은 여기서 잠깐 중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까지 좀 보고요. 마지막 하나더는 IoT 관련된 내용인데 스마트 TV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마트 TV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TV를 켜고 팔 동작만으로도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 TV. 이 스마트 TV가 해킹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V 안에 내장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거실이나 안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었지만 이 스마트 TV 해킹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살 이영근 씨 부부가 거실에서 편한 차림으로 TV를 봅니다. 과일을 깎고 다정하게 안마도 받습니다. 서비스해 주는 거야. 말은 줘야지. 그런데 이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집안의 최신 스마트 TV가 해킹되는 사실을 시연으로 확인한 겁니다. TV에 내장된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사생활을 엿보고 개인정보도 가로챌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줘? 8257. 공격자가 만약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직접 조작함으로써 네, 여기까지 동영상 좀 정지해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CCTV 좀 보안 사고들, 그다음에 스마트 TV라든지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스마트카에 장착되어 있는 일단 어떤 보안 악성 코드를 이용한 어떤 해킹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보안 사고들을 분석을 좀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95%가 이제 머레어 어떤 악성 코드 형태로 진행이 됐고, 이러한 악성 코드들은 한 달 안에 새로 나왔던 것, 즉 언론 머레어 형태의 어떤 악성 코드들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언론 머레어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분석하고 알아챌 수 있는가가 이제 또 보안 전략의 하나의 또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악성 코드들을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피싱 메일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 한 50% 이상의 수신자가 1시간 내에 어떤 이러한 피싱 메일을 오픈을 하고, 또 23% 또는 11% 정도가 그 해당 메일의 첨부 파일까지 실행하는 그런 어떤 그 통계치가 좀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새로 나온 머레어를 이메일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특정 조직에서 이제 특정 어떤 그 팀이겠죠. 특정 어떤 조직에서 발생이 돼서 내부적으로 많이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보안의 홀이 생기는 어떤 형태가 되는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보안 사고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드릴 텐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차단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때때는 실패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지와 방어 툴,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달 안에 만들어진 이 악성 코드들이 감염이 됐을 때 그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를 인지하기까지, 우리 기업들이나 아니면 보안 솔루션들 인지하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이제 229일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아까 링크드인의 어떤 사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실제 공격이 일어났고 그 어떤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말로 파일에 의해서 발생됐는지는 평균 229일, 약 거의 한 300일 가까이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67%가 피해자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사고가 발생된 것들도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보안 이슈가 터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는 이런 어떤 내가 먼저가 아닌 남에 의해서 먼저 얘기를 듣는 그러한 어떤 현재의 보안의 어떤 추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보안 사고의 흐름 해서 이제 보안 사고 발생 분석에 대해서 APT, MIB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퇴사자에 대한 어떤 아이디를 이용한 어떤 보안 사고들도 꽤 많이 발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데이터 외에도 헬스 데이터까지 증가하는 어떤 해킹 이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안 사고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는 교훈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테리토리를 가지 않고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고 있고, 공격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를 가지고 이런 피싱 형태의 이메일을 통해서 거의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어떤, 그리고 그 공격들은 암호화 통신을 통해서 은닉 채널을 사용한다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각각 우리 보안 제품들도 암호화되는 트래픽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이메일 통한 어떤 악성 코드 부분들도 같이 이러한 샌드박싱 제품 APT 솔루션과 같이 이제 그 연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보안 사고로부터 얻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어떤 정책 또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어떤 그 난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뒷장에도 여러 장표가들이 있는데 뭐 이후에는 아마 저희 포티넷의 어떤 성능 자료, 뭐 그다음에 기능 자료, 이런 어떤 평가 자료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번 세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